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38강입니다. 지난 37강까지요. 지분 비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이러한 그 지분 비율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38강부터는 이 지분경매의 두 기둥 중에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부터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일째 되는데요. 추석 연휴. 내일이 이제 마지막 연휴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새삼 와닿는 시기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일 늘 풍요롭고 성공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37강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 38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우리 74페이지 합니다. 지난주 37강 조금 마무리 지고 7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이런 그 사건 순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지난주에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런 시점을 두고 사건 검색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74페이지, 75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살짝 보시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정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망자의 상속인들 피고인을 이제 바꾸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당사자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이런 그 송달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의 사건 검색에 쭉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지분 비율 계산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정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7강을 한 거고요. 오늘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38강은 이제 지분경매 해결, 부드러움으로 이긴다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분경매 제자분들이 바로 협상을 통해서 하는 이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바로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 법칙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가지고요. 이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법칙을 실전에서 써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처음 해가지고 이제 지분 경매 입찰 들어가면요. 이 특수물건으로 분류된 이 지분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지분 경매는 또 다른 어떤 그 입찰이 아닌가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분 경매는 일반 경매하고 입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분이라는 것만 다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송과 협상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두 개가 키입니다. 지분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분 경매 해결 프로세스 기술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데 이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 앞글자를 갖다가 따가지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가시게 되면요. 이 3가지 서류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셔가지고 이 봉투, 입찰 봉투 같은 거 전부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일 입찰표, 매각 보증금 봉투 이 3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가지고 지분의 입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수취증을 받고 낙찰이 된다. 요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지난주 요번 주죠. 요번 주 월요일 날에도요. 이 우리 제자분들이 3대1로 들어갔던 물건이 있습니다. 3명이 다 지분 물건,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 지분 경매 제자분들이 3명이 다 들어갔는데요. 우리끼리 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들어가서 3명 중에 2명은 이제 그 폐찰이 됐고요. 1명이 이렇게 낙찰이 돼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3대1로 같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 실전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제자분들이 들어갔던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지분 물건도 요즘 그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 주거 물건 있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다가구 같은 이런 종목들 투자받기가 여러분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이런 그 아주 그 막는 이런 그 부동산 투자를 막는 이러한 그 6.17 대책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분 경매하는 데 있어서도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같은 이런 그 물건들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봉착하게 되고요. 조그만 물건을 샀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게 2가구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분 경매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하기가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토지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토지에서도 일반 토지를 하시면은 지분 경매 수익 내거나 프로세스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경매 안에서도 이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 토지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3대1 그런 물건에서도 같은 우리 그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이요. 같이 들어가서 3대1이 나왔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도 또 여기서 또 기회를 얻고 수익을 얻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공을 갖는 분들은요. 남들이 한 번도 다 그 버리는 물건에서 또 단독 입찰해서 기회를 찾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단독 입찰 물건에서 큰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지분 물건, 특수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이런 휴가 기간에도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건을 쭉 보시면요. 입찰 봉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일 입찰표 여기다가 처음 이제 입찰하신 분도요. 일반 물건이나 지분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입찰 봉투를 통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찰자용 수취인 이런 그 문서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이걸 들고서 기다렸다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숙지하시고요.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단독으로 입찰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이러한 그 물건들을 초이스하고 선택하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 배우는 게 바로 지분 경매의 아주 큰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 처리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가 잔금을 처리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협상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협상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소송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키가 이 5개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 법칙입니다. 이 5가지 앞 글자를 따가지고요. 이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를 하는 건데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말자, 또 침묵 종결법 이 5가지 글자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만나가지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옷, 이응, 지읒, 투 기억법 5가지를 오늘은 기억하시고요. 지분 경매 실전반에서 같이 이 공부해 나가는 우리 제자분들은요, 이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실전에서 실제 협상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많은 것들을 실전에서 반복을 통해서 그냥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를 입으로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완전하게 반복을 통해 가지고 실전에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몸에 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 대형 서점에서 이 협상에 관련된 책을 따로 협상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시면. 그래서 협상 파트에 내 실력에 맞는 협상 관련 책들을 구입해 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우리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전반,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교육 일부를 또 오늘 할 겁니다. 다음 주가 4번 마지막인데요. 상속인 주소 찾는 법,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좀 이어가는 건데요. 오늘 6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8강이니까 38강, 지난주에 했던 37강, 그 지난주에 했던 36강까지 이 3강 다음 주까지 하는 거 하면 실전반에서 했던 바로 이 상속인 주소 찾는 법에 대해서 실전반에서 했던 내용, 이게 이제 유료 강의인데 여러분들한테 요 짧게 지금 공개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공서에서는 뭐 100%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거의 99.9%는 과세 정보를 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은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딱 인적사항만 요구를 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안 거치고 무선처벌명령을 먼저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데요. 두 번째 거는 서산에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그 타공유자가 4명입니다. 5명의 사촌들, 5명의 사촌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묘예요. 예. 그 5명의 사촌분들의 할아버지 묘가 있고, 이분들의 부모 5분 중에 3분의 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쪽에 있는 장손이 문제가 돼서 나온 건입니다. 4명한테 내용지문을 보냈는데, 한 명은 주소불명, 한 명은 수친불명인데 우체부가 수친 사망이라고 살짝 써놨어요. 그렇게 했고, 한 명은 폐문부재로 2건, 한 명은 받아요. 한 명은 받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소불명 하고 수친불명인 사람은 이제 안 보내고, 폐문부재인 사람한테 또 한 번 보내고, 받은 사람한테 또 한 번 보내고. 근데 이 받은 사람은 계속 받는데 폐문부재인 사람은 계속 폐문부재. 그래서 3번째로 이제 받은 사람한테 또 보냈는데 역시나 답이 없어서 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응이 없더라도 한 3번 정도는 보내야 되니까. 근데 4명 중에 2명은 안 받는 게 확실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낼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번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서 소장을 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친불명, 예, 그 사람에 대한 거가 바로 이제 보증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체부가 써놓은 거죠. 수친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소보증 명령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소보증 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냈죠. 예, 당연히 이제 초본이 나왔었고, 이거는 최근이니까. 근데 초본상에 이제 말소자 초본이라고 해서 떠요.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출했더니 바로 보증명이 추가로 나옵니다. 추가로. 아까는 주소보증 명령이라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건 피고 이창영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바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망하였다면 그에 대한 재적 등본, 그죠? 재적 등본, 전 재적 등본이 이 사람 재적 등본 전 호주 거, 그거까지 같이 떠줍니다. 이게 예, 아무튼 재적 등본,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이건 처음에 뗐었었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및, 그죠? 여기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서류들을 다 떼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인들의, 그죠? 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 제출하고, 만약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떼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한테 신청할 때
주민센터 담당자가 좀 헷갈릴까봐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거꾸로 여기 특히나 여기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은 이 중앙지법이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제가 13,000원인가 건공소에 그 서류 떼면서 13,000원을 냈는데 맞네요. 그랬더니만 뭐 6만 원, 10만 원 내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류가 어찌 보면 간단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요것만 딱 보여주면 요거대로 순서대로 다 떼줍니다. 이만큼.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출해놓고 나서 보니까 요 이창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 거고 상속인을 따져봤더니 사망하기 전에 그 부인하고 이혼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인은 요 2명으로 이제 확정이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벌어지냐면 피고를 저희가 1, 2, 3, 4 4명을 잡았잖아요. 4명 중에 피고 4,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한 걸로 요 서류들을, 관련 서류를 떼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류가 뭐냐면, 당사자, 피고죠.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이라는 거를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고 4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고 4를 대체할 상속인이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걸 정정하는 신청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건이 이렇고 피고 4 이창영이 당연히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한 피고의 표시는 피고 4 이자영으로 피고 5 이희영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이유가 있겠죠. 신청 이유는 피고 4를 상대로 공일반환 청구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 4 이창영은 몇 년 매달 이미 사망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4 상속인인 이자영 및 이희영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피고만 정정하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처음에 소재 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실전반에서 하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이 직접 투자한 물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는 좀 짧습니다. 오늘이 가장 긴 6분 조금 지났는데 여기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요. 오늘 38강 말고 37강하고 36강에 36강에 1번이 있어요. 37강 지난주에 했던 게 2강 요번에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그 상속인 사망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상속인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협상력 공식 5가지, 협상력 공식 5가지를 외우세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는 1일 특강인데요. 우리 이 휴가 끝나고 나면요. 10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우리 010-3033-9074번이나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에 문의해 주시면 돼요. 1일입니다. 5만 원 하고요. 여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어떤 물건들을 골라서 하는지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협상과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실 분들은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이 실전반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여기서 정말 지분 경매의 선수가 되는 이러한 아주 특수 물건들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오프라인 과정 6개월 과정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4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과정은요. 기본이 200만 원이고요. 2년치를 다 들으려고 그러면 온라인 교육 과정도 400만 원 합니다.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해 보시고요. 여기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0월 7일 수요일 날 우리 이 실전반 강의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등록하셔서 아주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지붕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아주 긴 추석 연휴입니다.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식하면서 잠시 근심 내려놓고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 나머지 보내시고 또 10월 5일 월요일부터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또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